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번 시간에 집값 상승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든 부동산 가격이든 간에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띠느냐를 누가 빨리 체크하냐에 따라서 좋은 매수 시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고요? 뭐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집값이 상승하겠는데? 라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동산 매수 타이밍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아래쪽에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정말로 여러 개를 봅니다. 통화량부터 시작해서 인구 이동 데이터, 가구수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변화 등등등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보는데 일반인들이 이 데이터들을 모두 보고 분석하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큼직큼직하게 볼 수 있는 집값이 움직이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은 일정 방향성을 띠고 주가가 움직인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조금 다른 게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것은 호가대로 체결이 되네? 라고 좀 판단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났다. 호가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 다음 호가는 집주인들이 낮춰서 내놓을까요? 높여서 내놓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을 팔려고 네이버 부동산 이런 곳에 집 가격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9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집과 같은 평수가. 그래서 9억에 내놓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9억의 실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9억에 내놓을까요? 8억 8천에 내놓을까요? 아니죠. 기존 실거래보다 한두 스텝 높여서 호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9억 3천이나 9억 5천, 수리가 잘 돼 있으면 10억까지도 내놓는단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실로 호가 부르는 게 단순 무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거래가가 일어난 것보다 높게 부르는 게 호가. 반대로 생각하면 거래량이 없어요. 실거래가 없으면 호가는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량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월별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1월달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2,500건, 2월달에 2,500건. 그런데 올해 3월에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4,224건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하루하루 거래량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달 거래량과 이번 달 거래량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3월 5일, 6일 정도 됐을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3월 달에 매수 타이밍 체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월, 5월, 4월 달 거래량이 비슷했고 5월 달 되면서 약 5,000건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때도 매수 타이밍을 또 체크할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늘어난다. 곧 호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많이 본다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서너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할 줄 알아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들어서 거래량이 7,000건으로 살아나고 7월 달에 들어서 8,000건.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계약서 쓴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거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 거래량 같은 경우 9월까지 10월 1일이 돼서야 8월 달 실거래를 다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8월 달 거래량이 약 5,000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9월 달 말까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8월 거래량도 7월 달 거래량 못지않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9월에는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하루하루 거래량 데이터를 체크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어느 정도 감이 있어요. 열흘 정도 거래로도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거래량이 조금 줄고는 있네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만으로도 호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생들 중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사야 돼요? 지금 부동산을 살 땐가요? 조금 기다렸다 사야 될까요? 이런 것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세요 입니다.
참고로 제 온라인 강의는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거래량 다음으로 보는 것은 바로 전세 매물수입니다. 땅땅 무슨 땅님, 왜 매매를 보지 않고 전세를 보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는 쌉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6억이면 전세가율은 6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자는 투자금이 적게 들죠. 집을 사서 전세를 비싸게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토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투자금이 줄어들고 투자자가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전세 매물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24년 1월부터 꾸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올랐죠. 1년 연속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볼 때도 8월이랑 9월은 조금 예외가 있는데 이사철이기도 하고 추석이 껴있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세 매물이 지금 일시적으로 는다는 것은 참고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최근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전세 매물이 꾸준히 줄다가 전세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은 것과 전세 매물이 느는 거랑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는 매매 매물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24년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늘다가 매도 물량이 7월까지 다시 줄었어요. 그러다가 매도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움직임이랑 매도 물량이랑은 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매도 물량이 많으니 집값이 떨어질 거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량보다 중요한 게 호가입니다. 호가. 얼마에 팔아주세요 하는 것을 호가라고 하는데,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호가만 많이 있다면 그것이 체결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보다는 호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호가 같은 경우엔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호가를 또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 내용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집값 상승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하자면 첫째로 거래량, 실거래가가 체결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호가는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세 매물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본 것이 매매 매물수. 매매 매물은 많아지면 집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물의 수보다는 호가가 중요하다. 매물이 늘어나도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라면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반대로 매매 매물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실거래와 호가가 같거나 떨어지는 형태를 계속 보인다면 집값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더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회원 전용 강의에 다 담아 놓았으니 고정 댓글 보시고 멤버십도 가입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